사회복지사 2급 지금 이론은 다 듣고 실습만 남으셨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이론은 사실 온라인으로 듣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든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장 실습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제가 7년 넘게 사회복지사를 상담하다 보니 실습 관련해서 궁금해하시고 막막한 부분은 대부분 많이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습하기 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탑 8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만 실습 전에 보시면 다른 영상 참고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잠깐! 아직 이론 수업을 수강하기 전이시라면 위에 이 영상부터 시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현장 실습은 복지기관에 나가서 정해진 시간만 채우면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하나의 교과목 안에 실습 세미나와 기관 실습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실습 기간을 모두 채웠더라도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과제와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이수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미나 수업만 듣고 기관 실습을 하지 않아도 과목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두 과정은 별개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의 과목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무턱대고 실습 기간만 구하면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습 과목을 운영하는 대학이나 교육기관의 모집 일정과 개강일, 실습 인정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실습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교과목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 안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보통은 실습 과목을 신청할 교육기관을 먼저 확인하고 교육기관에서 안내하는 기간에 맞춰 실습처를 섭외한 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형식 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실습 기간만 먼저 확정하거나 임의로 실습을 시작하면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돼 다시 실습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센터 일정과 교육기관 일정을 잘 조율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실습은 아무 기관에서나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실습 기관으로 등록한 곳에서만 교육 시간을 채우실 수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실습이 가능한 기관인지 확인했더라도 본인이 실습할 기간에 실제로 실습생을 모집하는지도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습 세미나는 정해진 날짜에 교육기관이 진행하는 수업을 말하는데요. 보통 주말 오전과 오후를 나눠 세미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학기 동안 3번을 진행하고 약 2시간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육기관에 따라 출석 시간과 요일, 평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제대로 확인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간과 실습 시간을 모두 맞췄더라도 세미나 수업 날짜에 참여할 수 없다면 해당 개강반은 진행이 불가하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위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실습을 나가게 된 분들을 위해서 실제 실습을 시작한 뒤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노트와 필기구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실습을 진행하면 실습 일지와 각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기관에서는 매일 완전히 새로운 업무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일정이 반복되다 보면 저녁에 실습 일지를 작성할 때 오늘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 있고 매일 비슷한 내용만 적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중간중간 담당자에게 안내받은 내용, 참여한 프로그램, 이용자와 나눈 대화, 새롭게 알게 된 점을 간단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건강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개인 노트에 구체적으로 적어서는 안 되겠죠? 실습 일지에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내용과 본인의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일지와 보고서의 활동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진을 미리 많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기관 이용자의 얼굴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본인 판단으로 촬영하거나 개인 휴대전화에 보관해서는 안 되고요. 사진 촬영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실습기관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기관에서 허용하는 촬영 범위와 보관 방법, 보고서 사용 기준도 함께 안내 받으시면 더 좋겠죠. 사진이 많으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진의 양보다 개인의 정보 보호와 기관 규정 준수가 먼저입니다.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기관이라면 활동 자료나 본인이 제작한 프로그램 준비물처럼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대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습 중에는 이용자끼리 다툼이 생기거나 누군가가 다치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습생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일처럼 보여도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실습 지도자나 기관 종사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실습생은 기관의 정식 담당자가 아니며 기관마다 사고 대응 절차와 보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전사고, 건강문제, 이용자 간 갈등, 보호자 민원과 관련된 상황은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기관의 체계를 존중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실습을 하게 되면 일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미루지 말고 매일매일 적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비슷한 일정이 매번 반복되면 어느 날 어떤 업무를 했는지 금방 헷갈리게 됩니다. 가능하면 실습을 마친 당일에 메모를 바탕으로 실습 일지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수행한 업무만 나열하기보다 무엇을 관찰했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까지 정리하면 내용이 훨씬 구체적으로 바뀔 겁니다. 사례 관리나 프로그램 기획처럼 별도의 보고서가 있다면 주제가 안내되는 시점에 미리 초안을 생각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례와 이용자 정보를 보고서에 활용할 때는 반드시 기관의 지도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따르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기관 실습만 하는 과정이 아니라 실습 세미나와 과제까지 포함된 하나의 교과목입니다. 두 번째, 집 근처 실습 기간부터 임의로 정하기보다 실습 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개강일과 인정기간을 함께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실습이 가능한 기관인지,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있는지, 원하는 기간과 요일에 실습생을 모집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네 번째, 실습을 시작하면 작은 노트를 활용해 그날의 업무와 느낀 점을 기록하고 실습 일지는 가능한 당일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 촬영이나 이용자 정보 기록은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기관 담당자의 허락과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보고한 뒤 지시에 따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처음 확인하면 실습 과목 신청부터 기간 섭외, 세미나 출석, 실습 일지 작성까지 복잡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순서만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면 하나씩 여러분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실습 기간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가까운 기관부터 구한 뒤 나중에 교육 기간을 알아보는 겁니다. 조금 늦더라도 실습 과목의 개강 일정과 세미나 출석일, 기간의 실습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본인이 실습할 수 있는 요일과 지역부터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현장 실습을 준비하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